충청남도 서쪽 끝 태안바다. 서해 연안 항로의 길목에 위치한 태안은 예로부터 수많은 배들의 이동로였다. 그 한가운데 수중문화재를 발굴하는 현장이 있다. 현재 마도섬 인근에서 두 척의 선체를 발견. 그중 두 번째 배인 마도 2호선을 인양 중이다. 마도 2호선은 고려시대 선박으로 당시 닷 대신 사용했던 닷돌들이 대거 발견되고 있다. 양쪽에 밧줄을 매듭을 묶은 흔적들이 있어요. 달아져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닷돌은 과거 이곳이 배들의 정박지일 가능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 또한 대량의 도자기 조각들도 발견되고 있는데 도자기는 당대의 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이다. 중국 도자기, 일본 도자기 이런 다양한 도기자기 파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대는 상당히 여러 시대에 걸쳐서 수척의 배들이 난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7년 마도 인근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어민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고 그 결과 마도 인근에서 수많은 유물의 매장처를 발견했다. 이후 본격적인 수중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올 8월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고려 청자가 발견되면서 발굴 작업이 활기를 띠었고 이어 마도 2호선의 선체가 발견됐다. 현재 인양 중인 마도 2호선에서 발견된 청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 없던 중요한 유물이다. 최고급품으로 꼽히는 상감청자 매병. 어깨에 구름 모양이 장식된 은각 매병도 있다. 현재까지 마도에서 발굴된 선체는 2척. 도자기와 그릇 외에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이 다수 발견됐다. 지금 마도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은선이라는 게 세곡으로 운반하는 선박으로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거거든요.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축찰들이라든지 목관들이 나와서 중요한 의미를 갖죠. 당시 공유를 운반했던 조공선임을 알려주는 벽시와 화물표가 출토되면서 마도선은 우리 선박사의 한 획을 그었다. 수중 발굴에 참여하는 민간 잠수사는 경력 20년이 넘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는데 2인 1조로 작업을 한다. 잠수사들이 쓰는 헬멧에는 특수한 장비가 부착돼 있다. 서해 바다의 탁한 바닷속을 환하게 비춰주는 조명과 작업 과정을 촬영할 수 있는 CCTV는 물론 교신할 수 있는 마이크까지 갖췄다. 이런 장비 같은 때는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줄 신호로 했거든요. 줄 신호로 하면 아무래도 잘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위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작업하는 걸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바닷속 선체를 실측해 놓은 도면. 정해놓은 작업을 순서대로 하기 위해 입수 전 꼼꼼하게 체크한다. 입수하는 잠수사들.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지 않는 건 유물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작업장과 연결되어 있는 밧줄을 잡고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시작된다. 잠수사를 작업장으로 인도하는 건 바지선과 연결되어 있는 밧줄뿐. 뻘이 많은 서해 바다는 수중 시계가 단 10cm도 나오지 않는 날이 많다. 움직일 때마다 뻘이 일어나면서 부유물이 눈앞을 가리기 일쑤. 잠수사는 감각의 의지에 나가야 한다.
두 명의 작업자가 함께 입수하는 만큼 공기를 공급해주는 줄도 2개. 이 줄이 이 밑에 잠수사의 생명줄이에요. 이거 하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큰일 나니까. 때문에 줄이 엉키지 않도록 계속 주시하며 작업해야 한다. 수중 발굴에 폭넓게 사용되는 그리드 작업. 잠수사가 작업할 공간을 미리 정해놓는 것으로 가로 세로 20m의 큰 구역을 정하고 다시 1m씩 세부 구역을 정하는 것이다. 먼저 쇠기둥을 바닥에 고정시키는 작업. 쉽게 뽑히지 않도록 뻘 깊숙이 자리를 잡고 망치질을 시작한다. 육지에선 단시간에 해칠 수 있는 일. 하지만 수중에선 망치를 한번 드는 일조차 여간 힘에 붙이는 게 아니다. 이때 물속이 일순간 혼탁해졌다. 망치질로 인해 뻘이 일어나 잠수사의 시야를 가린 것이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수중 작업. 안 보이는 상황이 길어지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갖고 내려가는 소리죠.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중력이 힘들잖아요. 물속에서는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힘들다고 보면 되죠. 갯벌이 가라앉길 기다렸다가 다음 작업을 시작하는 잠수사. 쇠기둥에 얇은 로프를 묶어 가로 세로 20m 대형 사각형을 만든다. 밧줄이 풀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묶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여 세부 구획까지 나눠지면 그리드 작업이 끝난다. 그리드는 발굴 구역을 구분해 놓을 뿐만 아니라 방향 표시까지 해 잠수사가 바닷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은 1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온몸으로 가해지는 수압을 견디며 작업한 이들. 고단함이 느껴진다. 더워가지고 옷이 다 땀에 젖어졌어요. 이번 수중 발굴에 참여하는 잠수사는 총 8명. 협소한 작업 공간과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를 이뤄 교대로 작업한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개인 공기통을 맨 잠수사가 보인다. 아무래도 이제 속에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은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독립적인 공기 공급원, 이 외부의 도움을 안 받고선도 완벽하게 감압까지 하고 나올 수 있는 양의 공기는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만큼 극한의 상황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제토 작업으로 수십 혹은 수백 년간 유물을 덮고 있던 두꺼운 뻘을 제거해내는 작업이다. 슬러지 펌프는 흡입력이 강해 자칫 손이 빨려 들어가면 절단될 정도로 위험한 장비다. 입구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하는 잠수사. 이처럼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제토 작업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수세기에 걸쳐 퇴적된 갯벌.
장시간에 걸친 제토 작업 끝에 800년간 묻혀있던 선체가 모습을 보인다. 발견된 고선박은 소나무로 만들어진 고려시대 배. 나무 못으로 연결된 목선은 수백 년간 갯벌 속에 묻혀 있어도 원형이 잘 보존될 만큼 치밀하고 촘촘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인양에 앞서 선체는 저판과 외판의 구조물을 모두 분리해 놓는다. 통째 인양했을 때 전체적인 구조물을 짜야 되는데 그 구조물을 짜는 시간과 공력들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통째 인양한다 해서 안전하게 통째로 다 인양되는 게 아니고 표면 장렬하다 기타 변수에 따라서 그것들이 더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대형 선체일 경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선체를 분리해 인양한다. 고려시대 선박들은 모두 쇠못이 아닌 나무못으로 연결돼 있어 선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연결구인 나무못을 잘라 분리하는 것이다. 단단한 재질의 소나무로 만들어진 마도 2호선. 각각의 선체를 연결한 나무못을 제거한 후 분리된 선체를 들어올려야 하는데 작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잠수사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시야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시야가. 인양 작업이 중단됐다. 무거워가지고 큰 데다가 무거워놓으니까는 세 사람이서 들지를 못해요, 물속에서.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선체 조각이 생각보다 커 잠수사 3명이 힘을 써도 꿈쩍도 않는 상황. 네. 가운데 못이 있어 그래. 장부임에요? 볼 때는 내가. 장부임에 못이었었나고요? 못이 있었나니까. 앞뒤가 똑같은 못이에요. 빼보니까 못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놈이 가운데 저 빠졌는데 앞에 채 내려가지고 올려보래요. 올려보자고요. 그거. 괜히 놔두면은 지금 물에 가겠냐, 파겠냐, 올리겠냐. 이게 물선 사람은 눌러놨으니까 내려오지 않았더라. 용병 나오면 얘기하고 나도 한번 들어가고 가보고. 봐봐. 밀물의 영향으로 물살이 세지면 큰 선체 조각을 옮기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하지만 육지로의 이동 작업이 수월한 이때를 놓칠 수도 없는 일. 사실 인양하기에 좋은 때는 1년에 채 며칠도 안 된다. 고민하는 잠수사들.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날씨는 잠수사들의 결정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데 결국 인양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먼저 작은 선체 조각들을 인양하기 편하게 한 대로 모아놓는다. 현재 작업 중인 선체 조각의 무게는 전체 2톤가량. 탁한 시야로 몇 발자국 떼지도 못하고 밧줄에 걸리기 쉽사. 바닷속에선 1m 걸음도 쉽지가 않다. 공기 주머니를 단 받침대에 선체 조각을 올려 인양한다. 수중에서 대기하고 있던 잠수사가 받침대를 작업장으로 내리는데 한 잠수사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대로면 받침대가 덮치는 상황. 다행히 다른 잠수사의 재빠른 대처 덕분에 큰 위기를 모면했다. 수중에서 작은 실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거대한 선체 조각 아래 받침대를 밀어넣는 데는 성공했다. 공기 주머니에 산소를 주입시켜 인양 준비를 하는데 준비해온 공기 주머니를 모두 채워도 거대한 선체 조각은 도통 움직일 생각을 않는다. 한 시간을 꼬박 씨름하고 겨우 바지선으로 올라오는 잠수사들.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 선체 조각의 크기가 커 다른 날보다 체력 소모가 컸다. 작업을 끝내놓고 늦은 점심을 먹는 잠수사들. 하루 종일 배 위에서 생활하기에 끼니도 손수 싼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고된 작업 끝엔 단촐한 식사도 진수성찬 부럽지 않다. 물속에서 오랜 시간을 못 배고픔 때문에. 오후가 되자 강해지는 햇살.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먼저 작업을 끝낸 잠수사들이 쪽잠을 청한다. 체력 소모가 상당한 작업. 이렇게라도 잠깐 쉬지 않으면 다음 작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압력을 받고 하기 때문에 많은 피로함을 느끼죠. 20분이라도 제가 누워 있으면은 덜 이제 오후 작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편 탐사에 나선 하계사들.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은 광역 탐사를 통해 유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현재 발굴 중인 마도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은 섬과 암초가 특히 많은 지역. 북쪽구역도 계속 유물이 발견이 되지만은 마도 남쪽이나 가이도 북쪽에서도 유물이 발견이 되거든요. 전반적인 탐사 조사가 필요한 거죠. 1976년 신안 발굴을 시작으로 30여 년 동안 총 10척의 고선박이 발견됐다. 특히 태안은 예부터 중국과의 교역로로 많은 배가 드나들고 침몰하기도 했던 곳. 수십만 점의 수중 유물이 태안에서 발견되는 이유다. 광범위한 구역의 해저 지형을 3차원으로 영상화시키는 장비. 바닷속 이상체의 유물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물속에 지형을 일단 알 수 있으면 지형에서 뭐 튀어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이상체 선체라든지 어떤 선체의 파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죠. 이상물체가 감지됐다. 지금 쭉 올라온대. 선장님 이쪽 하면 지금 잡아놓는데 이쪽에 좀 뭐가 이상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수중 발굴에 참여하는 하계사들은 잠수 능력이 필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직접 바다로 뛰어든다. 과거 해난 사고가 빈번했던 곳. 깨진 유물 파편들의 신고가 심심찮게 들어왔던 지역이다.
갯벌 바닥에 불룩하게 솟아있던 곳은 수중 요물이 아닌 썩은 나무뿐이었다. 장시간 갯벌을 뒤지며 정밀 탐사를 실시한 학예사들. 없어요. 없어요? 다른 이상체. 갯벌 언덕인 것 같아요. 갯벌 언덕? 네, 물은 갯벌 언덕. 이렇게 좀 허탕 치실 때가 좀 자주 있으세요? 예? 허탕 치실 때가 자주 있으세요? 자주 있죠. 이렇게 탐사 나와가지고 확률이요? 네. 확률 한 10%도 안 될 겁니다. 10번 들어가고 한 번 뭐 파편이라도 찾으면 다행인데 파편도 보지 못할 때가 10%도 안 돼요. 한 10번 정도 들어가면 파편 한 장 볼까? 결국 탐사는 실패로 돌아갔다. 다음 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강풍까지 불기 시작했다.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비도 많이 오고 일단 태풍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태풍에 대해서 내일하고 모레 그 파고가 굉장히 높게 친다고 그러니까 이 바지도 다 분해가 돼 버리거든요. 파도가 높으면. 무동력선인 바지선은 본체가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져 있어 태풍에 노출되면 파손될 위험이 크다.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선체가 상당분 노출이 되고 인양이 되어지고 있는 지금 과정 중인데 갑자기 태풍이 와버리니까 지금 발굴 작업에 상당하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친 물살에 휩쓸릴 수 있는 작은 조각들을 차례로 올리고 부피가 큰 선체 조각들은 모래 주머니를 이용 고정시킨다. 임시 방편이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 선체가 있는 곳은 수심 5m 내외의 낮은 지역. 파도가 높게 치면 바닥까지 휩쓸려 선체가 유실될 수도 있다. 현재 남아있는 선체는 가판부를 제외한 바닥의 저판과 외판 부분. 선체의 전체적인 모양을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유실을 막아야 한다. 머리 덮어줄게. 태풍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안전한 항구로의 대피가 시급하다. 거짓말처럼 잠잠해진 하늘. 바다도 다시 평정을 찾았다. 그러나 태풍의 잔인한 발자국이 남겨진 곳. 제자리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창문까지 모두 깨버린 초속 30m의 강풍. 발굴팀도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이었다. 간판들이 거의 반 나가버렸어요. 여기도 봐보십시오. 전날 대피시켜둔 바지선으로 향하는 사람들. 11월까지 예정된 발굴 작업에 차질이 생길까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수리는 끝났어요? 일단 시동이 안 돼. 철제 기둥으로 고정된 작업장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을 정도다. 이게 지금 이렇게 높이 서 있는 건데 사각도로 옥으로 저 지붕이 덮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밑에 이
철이 싹 망가져 버리니까 한꺼번에 무너져. 이 많은 것을 언제 다시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을까? 쉽게 일손이 잡히지 않는데 세부 친구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까 새벽에 그 심한 바람 불고 비 와가지고 우리 사무실 앞에 있는 컨테이너 2대가 빠져가지고 다른 데로 날아가 버렸어요. 한숨 쉴 시간조차 아깝다. 팔을 걷어붙인 이들. 거친 바다 생활에 웬만한 수리수선은 직접 해내야 한다. 바다의 수많은 변수와 맞서 싸워온 만큼 이 순간 말하지 않아도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는 그들이다. 시작한 지 몇 시간 안 돼 그들만의 쉼터가 다시 복구됐다. 고정들 했습니다. 딱 내가 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디 뭐 전쟁터 아수라장 같으면은 쌓았으면 좋네. 밖에서 볼 때는 진짜 막막하더라고. 무너져가지고 새로 이거 천막을 쳐야 되는지. 그런데 와갖고 보니까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것 같아요. 파이프가 휘지 않고 이렇게 휜 데가 한두 군데, 네 군데밖에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바람이 사그러들지 않는 바다. 이를 뚫고 다시 작업 현장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동력선에 이끌려 마도를 향해 가는 바지선. 혹시나 간밤의 태풍으로 유물이 떠내려가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앞서는데 바람에 제 몸을 못 가누고 흔들리는 배들. 두 배가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묶어둔다. 기존에 놔놨던 아직 채 인양하지 못했던 선체 일부가 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가 되진 않았을까. 확인하러 들어가는 마음이 불안하기만 한데. 태풍이 지나간 자리, 바닷속이라고 온전할 리가 없다. 더욱 뿌옇게 변한 바닷속. 다행히 모래주머니를 단단히 묶어둔 선체는 태풍을 잘 견뎌냈다. 선체 확인을 위해 모래주머니를 치우던 양순석 학예사. 이때 갑작스런 흙탕물이 그를 덮쳤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 방향 감각마저 없어지며 그의 몸은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 눈뜬 장님 같은 그에게 믿을 것은 오직 손의 촉감뿐. 이에 의지해 무사히 바다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 카메라 이쪽으로 카메라. 시야가 거의 10cm 이하예요. 거의 바닥에 붙어가지고 거의 기어다녀도 시야가 안 나와요. 유물들은 어떻게? 유물들은 손으로 만져서 확인했는데 지금 상태, 지금 저번에 철수했을 때 태풍 오기 전에 철수 상태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시야가 나와야지 정확하게 알고 지금 상태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언제 또 어떻게 변덕을 부릴지 모르는 날씨. 빨리 선체 일부라도 인양하기로 했다. 빼입니다. 인양빼. 여기를 공기를 넣어가지고 밑에 선체 편을 띄워 올리는 겁니다. 여기 밑에도 공기를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공기주머니를 매단 받침대에 선체 조각을 올려 인양할 생각이다.
이번은 어느 때보다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 선체를 인양할 받침대를 들고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잠수사. 지난 작업에 분리해놓은 선체 조각. 선체 바닥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분리된 선체 중에 가장 크다. 사람 몸통만한 목재. 물속에서는 2배, 3배 힘이 더 들어간다. 작업이 격렬해질수록 꼬이기 쉬운 공깃줄. 이는 잠수사에게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동료봐, 줄좀 풀어봐봐. 때문에 동료들은 늘 공깃줄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킥이 생길 수가 있어요. 킥이 호수가 꺾여가지고 얘가 잠수사하게 공급이 안 되버죠. 잔잔한 바다. 물 위로 뱉어내는 공기방울만이 그들의 격렬한 작업을 증명해준다. 선체 조각과 씨름한 지 30분째. 드디어 받침대 위로 목재를 올렸다. 자신의 호흡기를 빼서 공기주머니에 공기를 주입하는 잠수사.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공기주머니의 부력으로 선체 조각은 쉽게 수면 위로 올라간다. 육중한 선체 조각. 물속과는 달리 물 위에서는 장정 서너시 힘을 써도 꿈쩍하지 않는다. 크레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움직이는데 선체 조각은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멀쩡했다. 한 800년 이상 지난 목재거든요. 목재라는 게 원래 그 육지에 있었으면 800년이 지났으면 썩어 없어져도 벌써 없어졌을 텐데 물속이라는 환경 때문에 남아있는 건데 날씨의 변덕은 계속됐다. 갑작스런 강풍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바지선. 선체 조각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묵직한 크레인 줄마저 흔들리게 하는 강풍. 금방이라도 작업자들을 덮칠 듯한 아슬아슬한 순간이 이어지는데 몸을 사리지 않는 사람. 자신의 안전보다 귀한 유물이 훼손될까 더욱 걱정인 그들이다. 좀 내가 조금 다치더라도 그냥 밀고 일하고 있어. 버텨야 되니까. 유물 안 다쳐야 되니까. 발굴단의 노력으로 드디어 빛을 본 800년 전의 과거. 가까이서 만져본 목재는 마치 스펀지처럼 물렀다. 그 나무 원형 같은 거 만져보면 살짝 약합니다, 굉장히. 예, 쑥쑥 이 들어가더라고요. 조직들에 지금 물이 스며들어가지고요,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부서지고 이렇게 중심을 잘못 맞추면 무게문이 부러지기도 하고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이게. 나무 조각 하나가 때로는 어떤 역사서보다도 많은 비밀을 담고 있기에 하계사는 이 순간 마치 보물 상자를 열듯 떨리는 마음이다. 도자기라던가 그다음에 이 선박 자체의 그런 선박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시대를 봐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고려 중기 한 13세기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고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급히 부직포로 목재를 싸는 사람들. 바닷물 속에서는 원형을 유지했어도 공기와 닿으면 급격히 산화되기 때문이다.
충분히 바닷물을 뿌려준 다음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비닐로 꼼꼼히 덮어둔다. 누구보다 지쳐있을 잠수사. 이런 그를 늘 다독이는 것이 있다. 최초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죠. 자부심. 예. 그 유물이랑 최초로 우리가 먼저 대면을 하니까 뻘 속에 있는 잠자고 있는 유물을 최초로 봤다는 거, 거기가 뿌듯하지 않습니까? 배 위를 가득 채운 선체 조각들. 이젠 이를 육지로 옮길 차례. 선체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만조대를 기다려 선체 조각을 옮긴다. 선체 조각의 손상을 막으려면 이동 작업은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선체 조각을 감싸고 있는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이다. 뒤로 뿌려잡아 뒤로 들어 갑자기 부서진 받침대. 그러나 다행히 선체 조각은 무사했다. 이게 만약 부서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쎄 뭐 일종의 범죄자가 되죠 저희들은. 언제나 조심해서 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보존 처리와 연구를 위해 어디론가 이동되는 선체 조각. 그곳에는 마치 수영장처럼 큰 수조가 있었다. 목재 속에 그 염분들이 이제 많이 스며 있거든요. 바닷물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거하는 탈염 처리를 하는 탈염장입니다. 선체 조각을 수조로 옮기는데 목재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라 약간의 충격에도 부서질 수 있다. 팔힘만으로 무게를 지탱해 서서히 나무를 내려야만 한다. 그만큼 조심스러운 작업이다. (800년간) 바닷속에 있던 목재의 세포는 유기물 대신 바닷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 그 염분을 제거하고 빈 세포 속을 담수로 채워 넣어야 보존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최장 3년이 걸리는 탈염 처리. 수주에 수시로 깨끗한 담수를 공급해 주는데 작년 마두에서 인양된 1호선의 선체들도 이곳에 있다. 잠시 무리해서 망중한을 즐기는 막내 학예사. 원체 날이 더우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수영하고 있으면 그래도 좀 시원하거든요. 이런 한때가 또 있어야 즐겁지 않겠습니까, 일이? 긴 하루가 저물었다. 발굴단이 떠난 바지선을 지키는 한 사람. 김상일 선장이다. 배가 멀다 보고 못하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저 가해가 정박에 있다가 하면은 이제 못하는 여러분들이 배달을 안 하죠. 그는 하루 24시간을 배에서 보낸다. 나름의 살림 비법도 터득해 직접 잡은 해산물로 별미 반찬을 만들 정도로 바다 생활에 익숙하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혼자가 되면 어김없이 외로움이 밀려든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역밥 이렇게 못할 때 이러다 싶 생각이 좀 많이 좀 나요. 다음 날 발굴 작업을 위해 바지선을 정비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한 바퀴 순찰을 돌고 나면 다시 지루한 시간이 찾아온다.
텔레비전만이 그의 유일한 친구. 고향을 오고 가는 이동 인원은 작년보다 2배 늘어난. 우리 떨어져 있고 못하니까 어째 가족이 생각 안 나고 어째 안 못하겠어요. 그럴 때가 많지. 그러지만은 어쩌고서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환경에 처했고 뭐 외롭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못해야죠. 숙소로 돌아온 신상고 잠수사. 고된 하루 끝에 그가 꺼내든 것은 잠수일지다. 하루도 빠짐없이 발굴 작업을 기록해 왔는데 신중을 기해하는 발굴 작업에 실수를 줄이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다. 다 물이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부스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수습해서 나온다는 것은 익히 해보거나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고 좀 더 훼손이 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등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바쁜 현장 일로 그간 미뤄뒀던 빨래를 시작하는 발굴팀의 막내. 경규 씨, 내 까도 하나 빨아줘. 아, 또 어째 그러십니까? 제 것도 지금 많아가지고 안 들어 죽겠는데. 아이, 참 이거. 잠깐만 나가면. 알았지? 뭘 당연합니까? 숙소의 굳은 일은 그의 몫이다. 아이고, 제가 예비군 훈련도 끝난 판국에 이렇게 또 선배들 빨래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아주 군대 꼭 다시 온 것 같네요, 제가. 그래도 또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불평도 잠시. 발굴팀에 들어온 지 2년째. 막내는 잠깐의 휴식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 가족과 함께였다면 하지 않아도 될 일. 어느새 살림꾼이 다 됐다. 늦은 시각 공부를 시작하는 그. 정식 학예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준비 중이다. 수중 고고학은 기본. 잠수 능력의 유물 처리 기능까지 다방면의 지식과 충분한 자격이 필요하다. 하루가 빠듯하지만 자부심과 열정으로 이겨내고 있다. 뭐라고 해볼까요? 박진감이 좀 넘치기도 하고 그래요. 하루하루 이렇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한쪽에다가 거의 모셔놓고 긍정적이고 조금 좋은 일들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지금의 인내가 꿈을 키워줄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튿날 두 번째 탐사를 나간 양순석 학예사. 바다 한가운데서 반가운 이를 만났다. 잘 찾았어요? 전복 땄어요? 네? 전복 땄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물건이 되게 귀해요. 여기는 저희들도 그 연초에 그쪽 원안 인근 해역에서 저분이 제보를 해서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했었거든요. 지금 탐사하는 지역에 저분이 신고하신 분이에요. 잡으셨어요? 한달음에 달려갈 정도로 반가운 얼굴. 싱싱한 전복으로 인사를 대신한다. 오, 내일부터 우리 이제 왔어. 우리 없어요. 귀해요. 그전에도 그릇은 봤어요. 떨어진 거. 근데 관심 없이 보고 왜 그릇을 갖다 바다에다 버렸지. 그냥 이런 생각만 했지.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신경도 안 쓰고. 그때 또 우연찮게 갔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막 그 바닷속에 모래가 파져가지고 그릇이 다 튀어나온 거야. 근데 겹겹겹겹 쌓여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건 예사롭지 않은 그릇이다. 그래갖고 마도 인근에 사는 해녀 안선월 씨. 작년 겨울 해삼을 잡으러 바다에 갔다 갯벌 속에 묻힌 고려 청자를 발견했다.
그녀의 신고로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백 점의 유물이 확인됐다. 이 바다에는 지금 어떤 유물들이 묻혀 있는 걸까? 고요하고 깊은 바다. 오래된 늪 같은 해초 숲을 지나 조금씩 유물들의 흔적이 보인다. 과거 어느 시간 어느 계절에 누군가의 손으로 채 전해지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이곳에 묻혀 있다. 당시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파편들. 이 작은 조각으로 800년 전 사람들의 삶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